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테니스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포핸드 자세 그대로 게임에서 정확하게 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걸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은 오늘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오픈하는 공허인 테니스 온라인 강의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강의를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유튜브에서 모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포핸드 잡아치기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3단계 메커니즘을 알려드릴 건데, 선수 생활을 했던 저조차 처음 배울 때부터 오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포핸드가 진짜 빨리 늘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을 칠 때 거리 조절이라는 걸 많이 신경 쓰잖아요. 이 거리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포핸드를 잡아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게, 만약 내가 공을 항상 정확하고 일관되게 거리를 잡아서 칠 수 있다면 포핸드는 한 가지 정석 자세로 계속 똑같이 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임팩트 위치가 항상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매번 그렇게 완벽하게 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도 아무리 공의 궤적을 예측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해도 조금의 오차가 발생하게 돼요. 이 오차를 어떻게 대응할까요? 모든 공의 거리를 완벽하게 잡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동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단계에서는 일단 크게 거리를 찾고, 2단계에서는 작은 오차를 수정하고, 3단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오차까지 수정을 할 겁니다. 이 3단계 수정 과정이 한 번의 스윙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풀스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리를 완벽하게 잡지 못해도 풀스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3단계 잡아치기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크게 거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테니스를 배울 때 보통 왼손을 뻗어서 공을 가리키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왼손으로 공을 찾아서 거리감을 잡으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리감을 찾는데 신경 써야 하는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포핸드에서 공은 오른발로 찾는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핸드 스윙을 한다는 건 몸을 기준으로 라켓을 휘둘러서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맞추는 거잖아요. 이때 공은 내 몸의 옆, 그리고 약간의 앞에서 임팩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 몸이 있어야 할 곳은 내가 라켓으로 임팩트할 공의 위치로부터 대각선 뒤쪽, 왼쪽 뒤에 위치해야겠죠? 그래서 공이 오는 궤적을 보면서 내가 임팩트할 위치를 예측하고, 임팩트 지점의 왼쪽 뒤, 내 몸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을 건데, 그 위치를 찾는 기준이 바로 오른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왼발이 아닌 오른발인지는 영상을 다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오른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발이 공과 너무 가까우면 스윙이 찌그러지고요. 오른발이 공과 너무 멀면 공이 멀리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발로 공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실제 게임에서 공은 내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오지 않는 거잖아요. 공의 회전이 많고 바운드에 불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나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공을 오른발 위치를 정확하게 찍는 것만으로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차를 두 번째 단계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테니스를 배울 때 여러 가지 스탠스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클로즈 스탠스도 있고, 세미 오픈 스탠스도 있고, 오픈 스탠스도 있죠. 그리고 각각의 스탠스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스탠스가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1단계에서 공의 위치를 크게 찾아서 오른발을 두는 것까지는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 건지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오른발을 찍고 공을 치기까지 남는 시간. 두 번째는 오른발 위치와 공의 좌우 오차. 세 번째는 예측한 타이밍과 실제 공의 타이밍 오차입니다. 이걸 다 이해하시고 나면 공을 치는 스텝이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1단계에서 제가 오른발로 공을 찾아 찍었는데 공이 도착할 때까지 남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다릴 필요 없이 왼발을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코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서 체중 이동을 통해 강하게 공을 칠 수 있죠. 이 조건에서 나오는 게 클로즈 스탠스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테니스를 배울 때 몸을 자연스럽게 닿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클로즈 스탠스로 포인트를 배우게 되는데요. 클로즈 스탠스로는 게임을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오른발로 공을 잡고 남는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스탠스가 클로즈 스탠스인 거예요. 근데 실제 게임에서는 시간이 충분한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클로즈 스탠스의 비율은 높지 않은데 클로즈 스탠스밖에 못한다면 계속 준비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남는 시간이 적당한 대다수의 상황에서는 세미 오픈 스탠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미 오픈 스탠스를 잡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단계에서 공을 오른발로 잡았는데 시간이 적당히 있어서 왼발을 대각선으로 딛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을 향해 도착하는 과정에서 보폭을 줄여서 이동하다 보니 오른발이 잡혔을 때 왼발과 오른발 모양이 대각선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이 가장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공이 빠르고 멀리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보폭을 크게 해서 공을 향해 다가가 오른발로 공을 딱 잡았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공을 치게 되면 그게 오픈 스탠스가 됩니다. 클로즈 스탠스처럼 왼발을 앞으로 옮길 시간은 아예 없고 세미 오픈처럼 좁은 보폭으로 가기에는 속도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픈 스탠스는 보통 공을 멀리 커버할 때 사용하기 좋은 스탠스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클로즈 스탠스, 세미 오픈 스탠스, 오픈 스탠스는 공을 찾아서 오른발을 찍은 뒤에 남는 시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물론 게임 중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동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다른 스탠스가 이미 잡혀서 그냥 그대로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는 시간에 따라 분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공을 오픈 스탠스로 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공을 클로즈 스탠스로 치는 건 시간이 부족하면 에러가 발생하지만 모든 공을 오픈 스탠스로 치는 건 시간이 충분할 때도 오픈으로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은 분들은 이미 익숙해진 오픈 스탠스로 모든 공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건 오른발의 위치와 공의 좌우 오차입니다. 오른발로 공을 잡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몸쪽으로 올 때, 바깥쪽으로 올 때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오차를 초보자들은 팔을 구기거나 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력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탠스의 축을 옮겨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른발로 공의 위치를 잡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오른발을 중심축으로 사용해서 몸의 꼬임을 만들고 풀림을 통해 스윙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중심이 되는 축과 공의 거리가 맞지 않으면 팔을 구기는 게 아니라 이 축 자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미 오픈 스탠스를 잡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공이 몸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발을 축으로 사용하지 않고 왼발을 빼고 왼발로 축을 옮기면서 이렇게 스윙을 해줍니다. 스윙 궤도가 더 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번엔 공이 내가 예측한 대로 왔어요. 몸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양발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줍니다. 이번엔 공이 조금 바깥쪽으로 왔어요. 이제 오른발을 축으로 해서 왼발을 이렇게 차면서 스윙을 해줍니다. 이번엔 공이 더 바깥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오른발 축도 바깥으로 이동시키면서 그만큼의 거리를 벌려야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축의 변화를 통해서 오른발을 항상 정확하게 찍지는 못해도 거의 1m까지의 좌우 오차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같은 스탠스를 사용해도 여러 가지 동작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좌우 오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 동작들은 훈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동작이 달라진 이유가 오차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른발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원하는 오차만큼 찍지 않으면 내가 연습하고 싶은 동작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연습 조건이 레슨생이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레슨에서는 이걸 훈련시키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이 개념을 스스로 인지하고 게임 중에 오차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가 스텝 훈련을 따로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잠깐!
강의를 듣고 전국대회 우승 오픈부가 되었습니다. 구력 10년치의 정보를 강의 하나에 압축했습니다. 첫 오픈 딱 3일 이후 80% 할인은 영구히 종료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고 오픈 알림을 신청하세요. 자, 그리고 오픈 스탠스의 축을 바꾸는 방법은 세미 오픈 스탠스와 거의 유사한데요. 오픈 스탠스는 빠져나가는 공을 칠 때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보통 오른발 축을 많이 사용해서 공을 치고 이렇게 오른발 축을 이동시키면서 치거나 그것보다 공이 더 빠져나갈 때는 아예 왼발을 옮겨주면서 축이 없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클로즈 스탠스의 경우에는 두 발이 공의 궤도와 일직선이 되다 보니까 축을 어떻게 옮기던 간에 좌우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을 때 치는 게 클로즈 스탠스인데 오히려 에러가 은근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축을 옮겨서 좌우 오차를 잡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지금 보여드린 동작들만 해도 스탠스에서 정말 여러 가지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좌우 오차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파워를 조절하거나 코스를 조절하면서 정말 더 많은 동작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모든 동작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일단 우리는 오늘 동작들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게임 중에 포핸드를 잡아치는 어려움이 정말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세 번째 오차의 종류는 내가 예상했던 공의 타이밍보다 공이 실제로 더 빠르게 오면 공이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이 밀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스탠스 동작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동작이 있지만 대표적인 동작만 알아본다면 세미 오픈 스탠스를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공의 좌우 오차도 있었잖아요. 공이 생각보다 몸쪽으로 오면서 밀릴 것 같은 상황이라면 왼발을 뒤로 빼면서 스윙을 하면 타점을 몸쪽 뒤로 가져갈 수가 있고, 공이 바깥쪽으로 오면서 밀릴 것 같은 상황이라면 오른발 축을 뒤로 옮기면서 스윙을 하면 타점을 바깥쪽 뒤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을 앞에서 쳐야 하는 게 맞지만 공이 밀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에러 없이 스윙 스피드를 유지하려면 타점을 뒤로 옮겨야 하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스탠스는 세미 오픈과 대응하는 동작은 비슷하지만 양발이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미 오픈보다는 타이밍 오차를 수정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오른발로 공을 잡은 후 다음 동작을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세미 오픈 스탠스는 시간도 적당하고 좌우 오차도 수정이 되고 앞뒤 오차도 수정이 편하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미 오픈 스탠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1단계에서 오른발을 기준으로 크게 거리를 잡고 2단계에서 작은 오차를 축의 변화를 통해 수정했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마지막 3단계는 팔로 미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10cm 정도의 오차 범위는 팔의 동작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팔을 많이 사용하면 스윙 궤적이 상당히 많이 틀어지게 되고 팔로는 타점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만 몸이 알아서 임팩트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는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파트는 아니고,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은 아까 2단계 스탠스의 변형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팔에서도 두 가지 정도로 눈에 띄는 변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라켓을 위로 쳐 올리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공이 밀릴 것 같은 상황에서 타점을 몸 앞에서 만들지 않고 뒤로 가져오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동작인데요. 그래서 아까 축을 뒤로 옮기는 스탠스 동작과 같이 사용해서 밀리는 상황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리버스 포인트인데요. 리버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팔을 사용해 타점을 더 바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바깥으로 빠지는 공을 오픈 스탠스로 칠 때 자주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포핸드를 잡아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거리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공을 항상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면 항상 같은 자세로 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발을 놓는 건 어렵고, 시간이나 좌우 오차, 타이밍에 따라 동작의 변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선수들이 모든 공을 잡아치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동작들을 다 외우고 연습해야 할까요? 동호인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동작을 다 마스터해서 활용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동작의 가지수를 늘리는 노력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스탠스 동작으로 쳤어야 됐구나, 내가 팔을 이렇게 친 걸 보니 거리나 타이밍이 빠르구나, 늦구나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똑같이 연습해도 교정이 빨라지고 점점 풀스윙의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포핸드를 따로 이야기한 이유는 백핸드의 메커니즘은 또 다릅니다. 기회가 되면 백핸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블즈 테니스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가 만든 강의에도 오늘 내용 같은 좋은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정리한 테니스의 다른 중요한 개념들이 궁금하시다면 꼭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